멀미나. 난로! 뭐야, 뭐야. 램프! 절대 난로 키지 마세요! 자, 뭐야.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휴대용 가스등을 끄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100일을 기념해 캠핑을 왔던 태호 씨와 은수 씨. 텐트 안까지 스며든 주위에 은수 씨는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야,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기 장작 좀 가까이 두면 안 돼? 이 여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장작이나 가스버너를 텐트 가까이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태호 씨. 불을 모두 안전하게 끄고 휴대용 가스랜턴에 의지해 잠이 들었는데, 하지만 태호 씨와 은수 씨가 잠든 사이 좁은 텐트 안의 산소는 점점 희박해져 갔고, 게다가 무심코 켜둔 휴대용 가스등이 계속 타면서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텐트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일인데요.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한 부부가 텐트 안에 가스 온수 매트를 설치해 사용하다 남편이 질식해 사망하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게 된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영국에서는 텐트 입구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던 14살 딸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등 텐트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날씨 때문에 캠핑을 가는 사람이 부쩍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캠핑장 사고의 20%가 겨울에 집중되고 있어 겨울은 더 이상 캠핑 안전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얇은 천으로 된 텐트에서 이렇듯 질식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텐트는 보관과 재사용하기에 좋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소재, 그 위로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방수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텐트는 얇아도 공기가 통과하기 어려운 재질인데요. 자, 만일 텐트 출입구까지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텐트를 갖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텐트의 출입구를 모두 막고 공기 주입 펌프를 끼운 다음 공기를 주입해 볼 텐데요. 과연 텐트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통한다면 자, 공기 펌프를 연결하고 모터를 돌리자 텐트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입되는 공기는 전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느새 공기가 꽉 차 팽팽해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보이는데요. 위로 던지며 쳐봐도 공기가 빠지기는커녕 잘 튕깁니다. 심지어 실험맨이 텐트 위에 누워 눌러봤지만 공기는 빠질 줄 모릅니다. 즉, 텐트 출입구와 통풍구를 닫아 놓는다면 텐트 안은 이처럼 완전한 밀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게다가 겨울철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닐로 막고 추가 천막까지 덮는다면 텐트의 밀실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렇게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람이 잠들 경우 성인 한 명이 호흡 시 1시간에 약 20리터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4시간에서 5시간 만에 텐트 안은 저산소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밀폐 상태의 텐트에서 질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가스 제품. 크기가 크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버너나 난로에 비해 휴대용 가스 등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고 조작법도 간단해 인기가 좋은데요. 빛뿐만 아니라 열이 발생해 텐트 안에서 간이 난로로 사용할 만큼 캠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휴대용 가스 등 때문에 자칫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이 작은 휴대용 가스 등 하나 때문에 질식의 위험은 얼마나 커지는 걸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 전 산소 농도는 20.6%,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산소 농도에 따른 인체 변화를 알아보면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한 산소 농도 21%에서 18%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이 오며 호흡은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의식을 잃고 불과 8분 안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해 사망하게 됩니다.